아침 주요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동인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태 관련해서 이번에 참 이상한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죠. 삼성바이오 에피스 직원이 예. 이 윗선 지시로 공용 서버를 빼돌렸는데 예. 이 서버를 그 직원 집에서 검찰이 찾아냈습니다. 네. 검찰은 이 서버가 이번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니 서버라는 게 네. 좀 이게 물리적으로 좀 큰 거 아니에요? 크기가. 물리적인 사이즈는 사실 작은 예.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IDC급으로 굉장히 대형 서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예. 이 서버는 재경팀에서 따로 썼던 서버라고 해요. 그래서 단말기 자체가 이 사이즈가 아주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일단 서버를 빼돌린 직원은 삼성 에피스 팀장급 직원인데 에피스 재경팀이 사용하던 공용 서버 본체를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에 집에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에서 막 그 서버를 뜯어가려면 네. 작업을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혼자 한 일은 분명히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일에 긴급 체포가 되었는데요. 예. 윗선 지시를 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 네. 예. 검찰 측은 보안이 중요한 문건은 보통 개인 장비에서 쓰는 게 아니라 공용 서버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언급하면서요. 앞서 확보한 직원 개개인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에서 나왔던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료가 이 서버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삼성바이오 본사와 또 삼성 SDS 데이터 센터 이런 곳이 이제 서버가 좀 많은 데이터 센터들인데 여기를 압수수색했을 때 대부분 내부 자료가 이미 폐기된 상태였거든요. 검찰은 현재 해당 서버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복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시점이 지난해 5, 6월이면 한참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가 분식회계 문제가 굉장히 떠오르던 시점이에요. 네, 이 서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관련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4조 5천억 원대의 분식회계 문제, 또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의혹 등을 밝힐 실마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회사 서버를 직원 집에 숨기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검찰도 어떻게 언급했냐면 기업 수사하면서 회사 서버를 집에 보관하는 건 처음 본다. 이런 언급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난달 29일에는 삼성 에피스 양 암흑의 상무와 또 이 암흑의 부장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임직원 수십 명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라든가 미전실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문건 삭제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이들을 지원했다고 검찰이 주장을 하는데 서버를 직원 집으로 빼돌리는 것 자체가 상무선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TF가 증거인멸을 지휘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옛 미전실, 그러니까 본사 그렇습니다. 차원의 지시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저희 앞서 일부에서도 짚어봤는데 주말에 북한이 뭔가를 발사했습니다. 단거리 발사체인지 전술 유도 무기인지 미사일인지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정은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라면서 합의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 13시간 만에 발표를 한 건데요. 미국 측이 이번 북한의 행동을 일단은 협상용 전술로 쓰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인데 이걸 일종의 로우키라고 지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하고 신중한 판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주변 인물들의 발언도 연이어서 좀 비슷한 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서 북한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감시 활동 계속할 것이다. 또 우리 기간으로는 지난 새벽에 보도가 됐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현지 시각으로 5일 이 미국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니라고 하는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거죠. 그렇군요. 일본도 원래는 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 굉장히 강경한 어떤 성명 같은 거 내놓곤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까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나라가 그렇습니다. 일본인데요. 오죽하면 아베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빠질 때마다 북한이 돕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동안 대내 정치용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어제 도쿄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뜻을 굳히고 있다. 그래서 이거 시끄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에는 영향이 없다라면서 일단 관련 비판을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북일 정상회담 앞두고 분위기 나빠질까 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젠가 아베 총리와도 만날 것이다라는 말이 지금 보도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이거 새로 나온 얘기네요. 처음 네, 지난 2일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를 그걸 만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랬군요. 자, 층간소음으로 이웃 주민 간의 흉기를 휘두르는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아래층이 아니라 위층 주민이었어요. 이거 어떤 일인가요? 네, 토요일인 지난 4일 저녁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이 아랫집 주민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통은 이게 반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층에 사는 윗집 주민은 가해자인 윗집 주민이 경찰에서 일단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분을 참지 못해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하긴 하는데요. 물론 그동안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는 주변 증언이 나오곤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단순하진 않은 게요. 피해자인 아랫집 주민은 세종시 사택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에요. 회사에서 제공해준 임시 거처인데 일주일에 2, 3일밖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전에 윗집 주민이 층간소음이 들린다면서 14층 아랫집에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아랫집에선 시끄럽게 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기도 했고요. 경찰은 일단 윗집 주민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피해자인 아랫집 주민의 진술이 일단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조금 더 수사가 진행돼봐야 진상을 알 수 있겠고요. 일부 오프닝에서 잠깐 소개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건이죠. 일가족 4명이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어린이날인 어제 새벽에 경기도 시흥시 한 농로에 주차된 렌탈 차량에서 2살, 또 4살 배기 아이들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렌터카 업체 직원이 발견했는데요. 전날 반납하기로 되어 있던 차량이 입고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GPS 추적을 통해서 이 차를 찾아냈는데 시흥시의 이 한적한 어떤 농촌에서 그리고 농로가 사실 그 논밭 사이에 있는 작은 길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있어야 할 곳이 전혀 없고 이 낯선 곳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 내부에 연기가 가득했고요. 일가족 4명이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가족은 7천만 원 정도 부채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다고 하는데요. 아빠인 A씨는 경기도 김포 한 공장에 다녔는데 결혼 전부터 빚에 시달려왔고 결혼 후에도 빚이 줄지 않자 이 파산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은 후 개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매달 80만 원씩 상환을 하긴 했는데요. 가족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유족들은 이 같은 사정을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이런 유족 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한편 국과수에 일가족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참 무슨 죄가 있는지.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요양병원 차량에서 밤새 방치돼 있던 80대 치매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던 89세 여성 노인이 요양병원 차 안에서 만 하루 동안 방치됐습니다. 지난 3일 오후 1시쯤 전북 진안군 한 요양원에서 이 전북 전주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이었는데요. 함께 32명의 다른 환자들이 함께 옮겼는데 이분만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음 날 오후에 환자를 찾아 나섰지만 이 숨진 A씨는 승합차 안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죠. 병원 측은 많은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 병원 과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곳에서는 이 환자, 노인 몇 명당 보호사 1명 이런 식으로 되게 엄격하게 돌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루 동안 모를 수가 있죠? 진안군에 있는 원래 있던 요양원에서 이 요양원이 지금 업무마비 상태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있던 70명이 한꺼번에 옮기는 과정이었어요. 그 70명 중에서 33명이 이 전주에 있는 이 병원을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급히 옮기다가 지금 빠뜨렸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대치동의 한 교회에서 집단 폭력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네. 주일인 어제까지도, 주일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일요일까지도 네. 상황이 벌어졌네요. 짧게 소개해 주시죠. 이 호신용 스프레이와 소화기를 난사하는 방식으로 지난 1일에 집단 폭력이 일어났는데요. 어제까지 서로 체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경찰 50여 명이 충돌 우려해서 주변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